자, 민주당은 개싸움당이다. 그 뿌리는 조국 수호당이다. 와, 민주당 얘네들요. 이제는 그동안은 뭐 우리가 뭐 명분이 어쩌고 이러면서 통합당 얘기를 하더니 자기네들이 위성 정당을 만드는데 진짜 알몸으로 진짜 빨개 벗고 나서네요. 자, 민주당에서 시민을 위하여 뭐 최백은이니 그 외 따라지들 있지 않습니까? 그 최백은이 그런 다음에 플러스를 누구를 했냐? 개싸움 국민운동본부 이쪽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개싸움당을 만든 겁니다. 걔네 당 이름은 개싸움당이에요. 시민을 위하여 플러스 개싸움 국민운동본부 이 세력을 쫙 모았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위성정당은 바로 이 당이다. 뭐 한완산이라든가 또 내지는 이 함성이라든가 문성근이라든가 이런 애들을 이렇게 해주려고 정책연합인가 이 위성정당을 해주려고 보니까 여기 껄끄럽다 이거예요. 왜? 자기네들 하는 말 녹록하게 듣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왜? 여기 보면은 문재인한테 오다도 올 거고요. 정수기한테도 오다 옵니다. 그 다음에 이해찬이 오다. 뭐 이런 거 다 뭉뚱거리면은 뭐 함세웅 신부님 이라는 그 가짜 신부라든가 또는 한원상 전 좌파 총리라든가 이런 사람하고 이렇게 할 때 말하자면은 잘 될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개싸움당 같은 데다가 그냥 낙하산으로 오다를 쫙쫙 떨어뜨리면 식당에서 그냥 오다 이렇게 찍어주면은 그냥 그거 갖고 막 짜파구리 만들듯이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웃기는 거죠. 응? 아마 이번에 정수기가 이 떨어뜨리는 게 최소한 5명은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문재인의 오다를 받기 위해서 개싸움 국민운동본부, 즉 개싸움은 우리가 한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공천은 개싸움 하겠다. 이렇게 이제 이해찬이가 마음을 잡아잡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요. 이걸 보면은 우리가 또 하나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자, 개싸움 국민운동본부는 이게 어떻게 해가지고 이게 이 발족이 된 겁니까? 여러분, 이거는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조국 수호 집회하기 위해서 개싸움 운동본부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뭘 하는 데냐? 돈을 그동안 이렇게 모았지만은 4억을 보이스 피싱으로 날렸다고 그러죠. 그리고 여기에 김남국이라는 사람이 정산방송의 변호사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 오차는 6,580원밖에 없다 이런 거예요. 진짜 나쁜 놈 아닙니까? 김남국? 정말 나쁜 놈이에요. 이거는 악덕 변호사. 요즘 뭐 드라마에 제가 즐겨봅니다만 하이에나 드라마에 그 싸구려 양아치 깡패 그거 이제 뒷바라지하는 변호사보다도 이 김남국이는 더 나쁜 변호사입니다. 아니 물론 저는 대깨문 돈은요 보이스 피싱을 당해도 싸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은 돈 문제에 있어서는 참 정확해야 되는데 그래도 제가 대한변협에서 이 배지를 달고 있는 놈이 4억을 보이스 피싱 된 거를 다 알면서 6,580원밖에 오차가 없다? 진짜 나쁜 놈 아닙니까? 이런 인간이 국회의원 배지를 달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회의원이 해야 될 일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법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두 번째로 중요한 게 국가의 살림살이를 말하자면은 감시하는 겁니다. 예산 결산 이거 숫자 하나 다 꼼꼼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요 정말 우리나라가 문재인 일당 좌파 일당한테 보이스 피싱 우리나라 예산이 보이스 피싱 그것도 문가하고 말하자면은 저 좌파들한테 보이스 피싱 당하는 거 다 털어주랍니다. 그러고 나서 아 진짜 알뜰하게 예산 짰어요. 이러고도 나버린 거 아닙니다. 진짜 김남국이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여러분 꼭 떨어뜨리셔야 됩니다. 진짜 아니 보이스 피싱을 4억 원 당한 걸 알고도 6,580원밖에 오차가 없었다? 이게 인간입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가 볼 때 자 여기서 얘네들을 이 문빠라는 애들은 어떤 애들이냐 지금 김남국이도 그렇고 개싸움 운동 본부 뭐 또 시민을 위해서 이런 애들은요 좌파 그 다음에 PK에 자기네 권력 기반을 심어 가지고서 말하자면은 기득권 우리 아들 딸까지 마음고에 잘 살겠다고 하는 홍위병들입니다 여러분. 문위병들이에요. 그래서 이 문위병들을 이렇게 볼 때는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문재인과 조국을 딱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문재인을 지키기 위해서 조국 수호본부, 개싸움 국민운동본부를 한 거예요. 왜? 문재인하고 조국은 운명 공동체입니다. 부산에서부터 뭐 부부끼리도 친했고 뭐 이렇게 다 있는 것뿐만 아니라 정수기의 민원을 해결해 준 게 조국이에요. 그래서 민정수석이라는 거는 이 정수기를 비롯해 갖고 준용이, 다해, 문재인 이 모든 비리를 딱 벗고 이렇게 콘크리트, 그야말로 우리가 현장에서 하는 말로 공구리를 쳐준 게 조국인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울산 부정선거. 이거는 청와대에서 무려 7개 부서가 총동원이 됐어요. 경찰 빼고서도요. 그러면 청와대의 대통령인 문재인은 무조건 유죄입니다, 여러분. 문재인은요, 제가 보기에는 어떤 경우든지 감옥에서 일생을 보내게 돼 있어요. 근데 감옥에서 일생을 보내지 않을 유일한 방법은 뭡니까? 조국이 부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문재인은 조국을 대선 후보로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야지 자기가 붙잡혀가지 않으니까. 그래야지 자기가 국민급식 먹지 않으니까. 그래서 PK에 저렇게 문재인이 피를 튀기는 거. 자기 친구라서 송철호를 울산시장에 박아줬겠어요? PK이기 때문입니다. 부울경에다가 문재인이 모든 자기의 정치 생명의 마무리를 여기서 하겠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조국이란 사람은 요즘 이제 제가 또 이렇게 보니까 정말 이 인간 단군 이래 최대의 파렴치한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번에 새로 나온 뉴스 이렇게 보니까 제가 보니까 이건 단군 이래 최고의 사기꾼, 최고의 기획 부동산 뭐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악의 기획 부동산꾼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여러분 이거는 이제 새 뉴스니까 뭐 다 지나간 뉴스 같지만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겠어요. 이번에 새로 나온 뉴스에서 밝혀진 게 있습니다. 조국의 그 집안이 하는 웅동학원. 여기에서 웅동학원이요. 처음에 시내에 있어서 그 땅을 팔아가지고 저 산골짜기에다가 이 학교를 옮겼어요. 그러면 돈이 몇백억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오히려 웅동학원은요. 빚이 더 늘어났어요.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학교를 옮기면서 무슨 뭐 공사를 뭐 이것저것 다 했다 하는데 공사를 안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조국 동생이 재단에다가 공사 대금을 받아야겠다고 해갖고 소송을 걸어서 100억의 채권을 가진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웃긴 거잖아요. 근데 이번에 또 밝혀진 거는 웅동학원이 이전하면서 은행에다가 대출을 얻었는데 이 대출은 공사 대금에 쓰여지지 않았다는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 돈 대체 어디 갔을까요? 어디 갔을까요? 이거는 아마 조국의 비밀 계좌에 갔을 가능성이 큽니다. 조국이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갖고 있는 거예요. 조국 대권론 준비했던 거죠. 두 번째는요. 조국 동생이 말하자면은 거액의 채권을 100억대의 채권을 갖고 있는데 이거를 조국 동생이 말하자면은요. 그 채권에 대해서 소송을 거짓 소송을 하도록 부추기고 조언을 하고 이 송장 이거 다 법률적인 조언을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사회에 들어있던 조국이었던 거예요. 이거는 이전에도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 조국은요. 동생과 더불어서 이 하지도 않는 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산골짜기로 학교 옮기면서 그 돈을 낼름 잡아잡고 이거는 단군 이래의 최대의 사기꾼, 단군 이래의 최악의 기획 부동산꾼 이게 조국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요, 이 조국이라는 인간이 더 웃기는 건 상식, 뭐 사람, 진리 이런 거 SNS에 쫙 올리는 거죠. 근데 지금 문재인 정권 들어갔고 상식이 뭉개지지 않았습니까? 진짜 이 문바, 이 사람들은 대깨문들, 저는 문재인보다 이 대깨문들이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요, 그동안에 어떤 정치 현상에서 어떤 지지자를 막 지지하고 이런 사람들은 최소한의 비판적 지지라는 걸 알고는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잘못한 거는 잘못한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문바들은 아마 문재인이 나라를 팔아먹어도 문재인이 즉 시진핑한테 이 대한민국을 그냥 오랑캐 국가라고 개명을 해주세요. 그래도 아마 문재인을 지지를 할 겁니다.
어떤 분이 오늘 이 SNS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만일 문재인이 대통령일 때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으면 어떻게 됐을까? 문바들 다 일어나갖고, 아, 세월호는 그거는 그냥 해상 사고인데 대통령이 어쩌라고, 응?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7시간 연락이 안 됐지만, 아니 나라 일 하다가 피곤해갖고 좀 주무셨는데 어쩌라고? 이렇게 하면서 문재인이 막 더 잘했다고. 7시간밖에 말하자면 공백이 없었다. 나머지는 철통 같은 방어, 대처를 했다. 이러면서 나설 인간들이 바로 문바들입니다, 여러분. 이번 코로나 때, 이번 우한 폐렴 때 보세요. 얼마나 문재인에 대해서 잘했다 이럽니까? 바로 이런 정신 나간 애들이 바로 대깨문들이에요. 그래서 문제는요,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이번 총선을 잘 치르지 않으면은, PK를 우리가 갖지 않으면은, 이거는 큰일 난다. 그래서 아마도 이번에 여러분, 이 시민을 위안하고 개싸움 운동 본부에서 민주당의 비례대표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여러분들이 남의 당이지만 뒷목 잡을 거예요. 진짜 미래 한국당의 공천이라는 거는 여기에 비하면 진짜 매우 아름다운 공천, 매우 정당한 공천,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입니다. 아주 두고 보세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정봉주하고 손혜원이 말하자면은 열린 민주당이라는 또 짝퉁 정당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자, 여기에서 이 눈치도 없지만 찔러는 본다고 조국한테 제일 먼저 전화 걸어갖고 조국 보고 비례대표 들어오라고 했던 거 아닙니까? 자, 이것도 뭘 얘기합니까? 조국이라는 존재가 쟤네들한테 어떤 존재인가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손혜원은 다 알고 있는 거죠. 조국이하고 정수기하고의 관계를. 그렇기 때문에 뭐 안 되긴 하지만 내가 정말 정수기 속마음 아니까 조국을 내가 딱 붙잡고 있으면은 진짜 이건 템프로 붙잡고 있는 거 아닐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국한테 제일 먼저 손혜원이가 전화를 건 겁니다. 정봉주가 전화 걸지도 않았어요. 손혜원이가 전화를 건 겁니다. 자.